자, 시작해서 그림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작을 눌러보시면 저번에 우리 라이브 타일에 그림판 빼놓은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판을 클릭하시거나 혹시 라이브 타일에 그림판이 없으신 분은 원래 경로인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그림판을 여셔도 돼요. 아니면 나는 어느 경로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우리 검색을 이용하기로 했었죠. 검색바에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그림판을 열 수 있어요. 세 방법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일단 그림판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파일의 속성이란 메뉴를 가겠습니다. 파일에 보시면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판의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너비와 높이가 있죠. 이 밑에 너비는 800, 높이는 600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사이즈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춰졌겠죠? 도형 그룹에서 직사각형을 골라볼게요. 여기 홈에 보시면 클립보드 그룹, 이미지 그룹, 도구 그룹, 도형 그룹 여기 있어요. 자, 이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는 여기서 사이즈를 3픽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작업 공간에다가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사각형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사각형 가운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마우스의 포인터가 내 방향 화살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동이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각형 꼭지점 쪽으로 마우스를 옮겨 보시면은 화살표가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텐데요. 요거는 크기를 조절할 때 늘리거나 줄여서 도형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 딴 데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아까처럼 이동이나 아니면 크기 조절이 안 될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컴퓨터 모양을 그려볼 건데요. 이 밑에도 사각형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밑에 이렇게 사각형 있죠? 여기도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본체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딴 데 한번 누르고 사각형. 딴 데 한번 누르고 사각형. 딴 데 한번 누르고 사각형.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사각형 툴 옆에 있어요. 둥근 직사각형으로 가장자리 돌려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 여기 버튼은 동그라미로 할 거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이쪽에도 동그라미.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입히실 때는 여기 도구 그룹에 보면은 양동이 모양이 있어요. 이걸 색 채우기라고 합니다. 색 채우기를 누르시고 색 그룹에서 원하는 색깔을 골라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골랐다면 도형을 이렇게 찍으면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이쪽은 보라색으로, 그 다음 이 안에는 연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얘는 진한 보라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긴 그냥 전 빨간색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그냥 찍어서 입혀주시면 돼요. 색깔을 찍으실 때는 양동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양동이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일부러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통이 있고 여기 물감이 이렇게 흐르는 모양처럼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색깔이 입혀지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빨간색 원 있는 데다가 색깔을 입히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색깔을 고르고 이 빨간색 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양동의 끝에 부분이 들어가도록 해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입혀서 채워보시면 되는데
어딘가가 떨어져 있으면 전체가 다 채워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색상 한번 입혀보세요. 6번까지 지금 진행한 거예요. 텍스트를 클릭한 후 모니터 부분을 드래그해서 글상자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 바켓스 표시, 그러니까 색 채우기 옆에 보면 A라고 표시 있어요. 얘가 이제 텍스트 글자를 적을 거라서 이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모니터 부분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글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생기죠. 자, 글씨는 여기서는 글꼴 그룹의 글꼴 패밀리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휴먼 엑스포를 하래요. 자, 지금 휴먼 엑스포가 맞고 글꼴 크기는 24포인트를 줄였으니까 24를 주면 24만큼 글씨가 커졌어요. 그 다음 색원이 글자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고르면 빨간색으로 이제 적히겠죠. 윈도우 10N 인터넷 컴맹 탈출 성공. 자,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24포인트가 너무 크면 20포인트라든지 사이즈는 적당하게 조절해서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보면은 글상자 보이는데요. 글상자를 끌어서 옮기시면은 원하는 위치로 글자를 옮겨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레이어가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 딴 데다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툴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적용이 돼서 수정이 안 되게 된다. 이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적어보시고 저장할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1페이지예요. 자, 완성한 파일을 저장해 볼 건데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파일에 저장하기로 가는 거예요. 자, 파일을 클릭하고 저장 버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저장 위치는 여기서는 사진에다가 넣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폴더 만들었었죠. 자꾸 경로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저장하는 연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본인 이름의 폴더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문서로 가볼까요? 문서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폴더 보일 거예요. 해당 폴더를 따닥. 그래서 파일 이름에 알아보기 쉽게 배경 그림? 책에는 배경 그림이라 했네요. 저희 그냥 컴퓨터라고 할게요. 컴퓨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컴퓨터라고 할게요. 책에는 배경 그림이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자, 51페이지 하단엔 조금 더 배우기라고 해서 그림 파일의 확장자에 따른 차이점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가볍게 읽어 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그림 파일을 저장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보게 될 거는 JPG 파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내 얼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풍경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찍어서 옮길 때도요. 일반적으로 찍혀지는 확장자는 JPG예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미지 파일인데 이유가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량도 적고요. 실사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JPG 파일의 특징이에요. 근데 JPG 파일도 모두가 맞는 건 아니겠죠? JPG는 배경이 없는 투명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GIF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움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잠깐 구글에다가 검색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gif 사진이 있는데요. 이모티콘들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이런 게 바로 GIF예요. 카카오톡에서 많이 봤죠? 이게 GIF예요. 보시면요. JPG랑 좀 차이점은 조금 주변이 좀 지저분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색상이 JPG보다 훨씬 덜 쓰이게 만들어지거든요. 한 216색상 뭐 이 정도밖에 안 쓰이다 보니까 JPG에 비해서는 조금 색깔이 이쁘지는 않습니다만 차이점은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특히나 얘의 장점은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영화의 일부분을 캡처를 해서 움짤을 만든 건데요. 보시다시피 사진
그림만큼 깔끔하진 않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예쁜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 대신 화질은 안 좋아요. 그죠? 요런 것도 많이 보셨던 것들일 거예요. 아마 카카오톡에 보면은 단톡방에 이런 움직이는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GIF라고 합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PNG는요, 인터넷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세대 파일 형식이라 그러는데, 일단은 컬러도 잘 지원해 주고요. GIF처럼 해상도가 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JPG처럼 투명한 이미지를 못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화질도 좋아요. 단점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애니메이션은 안 되고요. 용량은 조금 더 크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파일이라고 했을 땐 이런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익숙한 그런 그림 파일의 확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단톡방에 이런 움직이는 사진들 이런 게 오거든. 아, 얘가 이제 GIF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영상이 아니라 GIF.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사진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와요.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가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이모티콘으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 좀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를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이모티콘들이 다 GIF로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책에 적혀 있어서 책에 적혀 있는 김에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챕터 7의 메모장을 활용한 카드 만들기 요거를 좀 볼게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전에 진달래꽃 저장하신 적이 있어요. 그쵸? 그 진달래꽃을 불러와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글을 조금 적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추려서 말하면 사진의 글적기 그거 해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저장했으니까 다시 새 창을 좀 불러올게요. 그림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파일에서 열기 한번 눌러볼래요? 파일에 열기. 파일에 열기. 새로 만드는 거는 새로 만들기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의 열기예요. 파일의 열기를 눌렀더니 내 PC에 사진 폴더가 나왔는데 저희 파일은 어디 저장했어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만들어서 여기 따로 저장했었죠? 자,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들어가셔서 아마 캡처 또는 진달래꽃이라고 적었던 그림을 열어와 주세요. 자, 이걸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자 박스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옆에다가 시화를 적으실 분은 이렇게 옆으로 늘려주시고요. 아니다, 난 밑에다 적고 싶다. 그럼 밑을 이렇게 늘리세요. 지금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 밑에다가 시화를 적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밑으로 늘려주시고, 아니야 난 옆에다가 시화를 적고 싶다면 옆에를 늘려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백이 들어갔는지만 제가 보고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둥근 직사각형 툴을 골라볼게요. 홈탭의 도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둥근 직사각형 툴이 있고요. 선택하시고 윤곽선은 단색, 그 다음 밑에 채우기를 눌러서 일반 연필이라는 걸로 골라볼게요. 조금 연필 문양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고, 색원과 색투를 설정할 건데 색원이 테두리색, 색투가 면색이에요. 그래서 색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색그룹의 라임색을 고르고요. 색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의 노란색을 고를게요. 그러고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그려집니다. 자, 일단 여기 시작 버튼 눌러서 우리 라이브 타일에 메모장 있었나요? 없으면 여기서 찾을게요. 메모장 안 넣었네요. 그죠? 자, 검색해서 메모장을 치려면 미음하고 애자 쳐주시면 메모장 나와요. 라이브 타일에 있으면 라이브 타일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아마 그때 저랑 같이는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검색바에서 매 적으면 메모장이 나올 겁니다. 자, 메모장을 열으셨다면요. 여기서 이제 파일을 불러올 건데 파일의 열기 눌러볼게요. 파일의 열기. 자, 파일을 열기 눌러서 여기서 이제 진달래꽃을 부르시면 돼요. 진달래꽃을 열어요. 진달래꽃을 열어서 (15분만) 요 진달래꽃에서부터 범위를 잡아요. 서식하고 편집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서식하고 편집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의 진달래꽃 것들에 자, 일단 여기 진달래꽃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블럭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누르시면은 실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메모장은 닫을게요. 그 다음에 그림판에서 텍스트로 이제 글상자를 만들 건데요. 그림판으로 돌아왔고 여기 텍스트 요 A 요 단추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글상자를 만들면 글상자가 생겼습니다. 자, 글꼴은 휴먼 엑스포로 할 거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 다음에 색깔은 색일을 클릭해서 검정색. 그 다음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를 하시면 진달래꽃이 아까 복사한 게 그대로 붙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요 글상자 테두리 부분에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시는 정도로 위치랑 크기를 맞춰주십니다. 다 됐다면 글상자 바깥쪽을 클릭하면 편집이 종료가 되고요. 이거를 저장하시면 이번 예제 끝이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파일 이름을 진달래 엽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파일에서 그냥 저장을 눌러버린다면은 아까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문서를 그러니까 그림을 불러와서 거기서 편집을 한 거잖아요. 그 그림이 없어지면서 새로 바뀌어져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거는 원본도 남기면서 수정본을 따로 저장할 때 누르는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았고 조금 있다가 지금 2시 58분이니까만 들여본다면 일단 검색바에다 적어볼까요? 하면 여기 스티커 메모 바로 보일 거예요. 요거 간단하게 말하면 포스트잇 같은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티커 메모라는 창이 생기고요. 여기다 메모를 작성해서 우리가 스티커처럼 붙여 놓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운동하기, 산책하기, 뭐 장보기, 공부하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내가 할 계획을 세워놓고 범위를 잡아서 뭐 찍 긋는다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티커 우리 붙이는 포스트잇 같은 거, 그런 게 스티커 메모예요. 실질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거를 알아야 된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색깔은 이렇게 포스트잇 색깔 바꾸듯이 바꿀 수도 있고, 메모를 삭제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삭제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티커를 우리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랑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 컴퓨터라고 한다면 내 일정을 포스트잇 붙이듯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스티커 메모라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 얘기할게요. 스티커 메모는 약간은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내용은 67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챕터 9의 파일과 폴더 관리하기.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폴더랑 파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드는 방법, 이름 변경하는 방법, 삭제하기와 같은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시는 건 앞으로도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69페이지 폴더와 파일 이해하기라는 부분을 봐주세요. 자, 폴더라는 거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용도나 종류별로 모아두는 저장 공간을 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도 폴더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파일은 컴퓨터의 저장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로 생성이 되죠. 파일명은 파일 이름, 점 확장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아이콘의 모양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파일에 대해서, 폴더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저희 예전에 만들었던 파일 폴더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문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의 문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서 창이 나오는데 본인 이름의 폴더 만드신 게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 안에 애국가 편집 진달래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다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요 문서에다가 만들어 놓은 본인 이름의 요 모아놓는 어떤 상자, 얘가 바로 폴더인 거고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종류별로 모아져 있는 얘네들이 바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개념 조금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본인 이름 폴더까지 지금 들어와 있으신 상태시면 이 안에다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자, 폴더를 만들 때는 이 빈 곳 있죠? 요 빈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요, 새로 만들기에 폴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새로 만들기에 폴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새 폴더라는 게 생기는 걸 볼 수 있고, 얘 이름은 70페이지처럼 자료 모음이라고 이름 바꿔볼게요. 자료 모음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내 폴더 안에 자료 모음이라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폴더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얘 이름을 혹시 오타를 냈어요. 그렇다면 폴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실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다시 뜨고요. 이 메뉴 목록에서는 이름 바꾸기를 누르시면은 이 폴더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편집 상태가 됩니다. 자, 폴더명이 이렇게 반전된 상태로 나타났죠.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반전된 상태에서 수업 자료라고 한번 입력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료 모음이라는 글씨가 사라지면서 수업 자료라고 글씨가 대체돼서 바뀌었고요. 엔터를 치면 폴더명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71페이지 3번, 4번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리고 다른 폴더로 이동하기, 이런 것들을 이 예제에서는 조금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파일을 선택하고 복사하고 붙이는 거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고 이동할 때는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전체 파일 선택에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하세요. 홈 탭을 눌러서 홈 탭에서 모두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모두 파랗게 선택이 돼요. 딴 데 눌러서 풀게요. 자,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면서 A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까처럼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지금 전체 파일 선택 두 가지 한번 확인했어요. 홈에 모두 선택을 눌러서 전체 선택할 수도 있고,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의 단축키니까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았습니다. 자, 내가 이 애국가서부터 진달래꽃 편지까지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는 그냥 클릭하고, 끝번째 연속된 파일은 Shift를 누르시면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Shift 눌러서 클릭한 데까지의 모든 파일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되신 분은 딴 데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잘 안 되신 분은 지금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질문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파일 전 애국가 편집 요거 찍을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원하는 파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두 번째서부터는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클릭하고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들을, 떨어져 있는 파일들을 선택할 수가 있더라.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사진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르면서 끝 번째 사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연속된 파일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네들을 내가 만약에 복사를 해서 다른 데다 옮기겠다라고 한다면, 복사는 단축키가 컨트롤 C라고 적혀 있죠. 그쵸? 파일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단축키. 자,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C 눌러보세요.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자, 우리 요 수업 자료라는 폴더를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게 다른 폴더, 예를 들어서 이걸 복사해서 내가 USB에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폴더에다가 붙이고 싶다면 아까 복사한 거를 붙이는 거는 저기 붙여넣기의 단축키 컨트롤 V 적혀 있죠. 한번 컨트롤 V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복사한 파일들이 붙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라는 거는 원본이 제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붙여넣기를 했던 이 수업자료 폴더 안에 내용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이 상태잖아요, 현재? 요 위쪽에 있는 게 뭐냐면 경로예요. 내 PC의 문서 폴더 안에, 이수정 이 폴더 안에, 수업자료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이렇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으로 가고 싶으면은 여기서 그냥 요 수업자료 폴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누르면 앞 폴더로 갈 수가 있어요. 잠깐 이렇게 빠져나와 줄래요? 자, 이번에는 이 수업자료라는 폴더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 이 수업자료 폴더가 내가 원래는 바탕화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만들어졌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 수업자료 폴더를 여기서 잘라다가 바탕화면에다 옮겨야 되는 거죠. 그쵸? 응.
만약에 잘라내고 싶다면 수업 자료 폴더를 클릭해 볼까요? 아까 73페이지에 잘라내기가 단축키가 뭐예요? 컨트롤 X 눌러볼게요. 컨트롤 X. 컨트롤 C랑은 달리 컨트롤 X를 누르면 수업 자료라는 폴더가 흐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컨트롤 X 하셨다면 창을 닫고 바탕화면에다가 다시 그냥 컨트롤 V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수업 자료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여기 수업 자료 옮겨놓은 상태로 아까 경로 다시 가볼게요. 시작에 문서에 가서 보니까 본인 이름 폴더가 있고 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원래 이 안에 수업 자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잘라다가 바탕화면에 컨트롤 V로 붙였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던 수업 자료가 사라지고 바탕화면에 수업 자료 폴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잘라내기 붙여넣기. 자, 복사하기 붙여넣기와 잘라내기 붙여넣기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삭제하는 것도 하나 해볼게요. 실제 아까 복사해서 그냥 만든 거잖아요. 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라는 가정하에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는 거는 어디 적혀 있냐면요. 저희 76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삭제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고 삭제 휴지통으로 이동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더 간단하게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할게요. 자, 이 수업 자료를 삭제하고 싶다면 수업 자료라는 폴더를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폴더를 지우려면 해당 폴더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그러면 제거가 됐죠? 이 제거가 된 거는 실질적으로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요.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휴지통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길 열어보면은 휴지통에 버려놓은 아까 이름이 뭐였냐? 저보다 저 기억 잘하시네요. 수업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운 거면 사실 그냥 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걸 완전히 제거하고 싶으면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 지웠을 때 있죠. 실수로 잘못 지웠어. 이럴 때는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휴지통에서 얘를 찾아서 끌어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꺼낼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직관적으로는 휴지통이 보이면 수업 자료 끌어다가 휴지통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딜리트 눌러도 되지만 얘를 끌고 가서 여기다가 놔버려도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자, 휴지통까지 한 번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많이 어려우셨나요? 어려우셨다면 집에서 한 번씩 더 공부해 주실 거죠? 네. 일단은 지금 49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